올라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주간 지배거진의 미은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얘기를 했지만 여성 관객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십니다. 일단 두 배우의 그 아름다운 퇴폐미에 흠뻑 젖었다가 나오신 이 초롱초롱한 눈빛들,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눈과 똑같은 눈들을 다 하고 계셔가지고 재밌는 토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앞에서 예고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그 마지막에 감상을 나눠주시거나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이 스페셜 포스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다투어 손들어 주시면 오준호 작가님이 지목을 해주실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영화가 굉장히 슬프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두 배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슬픈 이야기였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슬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저 아름다운 배우의 데인 드한이 연기한 제임스 딘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사실상 이야기의 흐름 자체는 뭐 굉장히 극적이라거나 뭐 어떤 사건의 국면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삶은 막 피어나려고 하는 시점이고 누군가의 삶은 이제 저물려고 하는 굉장히 비극적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에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저는 이야기가 굉장히 슬프고 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작가님도 영화를 보고 오셨으니 또 사진작가의 눈으로 본 이 영화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제임스 딘의 때기를 다룬 영화에 왜 저를 섭외하시나 몇 번이나 제가 여쭤봤었어요. 제가 영화를 안 본 상태에서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는 내내 저는 굉장히 바쁜 순간에 이제 잠깐씩 볼 생각으로 봤는데 한 번에 끝까지 다 볼 정도로 굉장히 제가 살아온 삶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도 나고, 예전에 라이프지가 아니라 보그 화보나 바자 화보를 찍기 위해서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모으고 막 그래서 제 젊은 어린 날에 제 모습도 생각났고요. 되게 저는 되게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팬심으로 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편견 없이 정말 너무너무 감동 깊게 잘 봤습니다. 일반적인 전기 영화를 상상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임스 딘의 이야기라고 하고 또 마침 알려진 것처럼 2015년 9월 30일이 제임스 딘 사망 또 60주년, 60주기였기 때문에 뭐 그 시기에 맞춘 그저 그런 전기 영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중심축은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사진작가에게 조금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제임스 딘, 그 사람이 너무 촬영하고 싶어했던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니까 사실은 중심축이 그 캐릭터에 조금 더 머무러져 있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데인 드한의 역할이 너무너무 이 영화에서 중요했다고 봤어요. 왜냐면 그 역할에서 대상화된다는 연기가 굉장히 쉬운 연기가 아닌 데다가 굉장한 전설적 아이콘을 연기하는 배우의 부담감이 정말 엄청났겠죠. 그래서 데인 드한이 뒤로 갈수록 더 또렷하게 보이는 아주 신기한 체험이 되는 영화였어요, 저에게는. 근데 그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제임스 딘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뭐야 별로 안 닮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배역을 맡고 나서 사실은 5번 정도 이 배우가 전 제임스 딘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부도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5번이나 거절했는데 결국에는 승낙한 이유가 이 제임스 딘이라는 인물을 스타로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인간 제임스 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나 강렬한 매력을 느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고요. 이상하다. 원래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머리숱이 많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서 촬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2시간씩 메이크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헤어스타일, 뭐 눈 색깔, 눈썹 모양, 잘 안 보이지만 귓불 모양까지 전부 바꾸면서 연기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 몸무게를 10kg 이상 불리면서 제임스 딘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작가님은 아무래도 로버트 패티슨이 연기한 데니스 스톡의 감정이입을 더 심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네. 그 패티슨을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면서 봤는데 물론 저는 사진가고 그래서 사진가의 역할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제임스 딘이 나중에는 더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초반의 사진가의 어떤 그런 느낌이 저의 과거와 닮아 있었다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룬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가는 이루고 많은 콜들을 받지만은 마지막에 갈수록 저는 제임스 딘에 되게 끌렸었어요. 그런 어떤 연기와 주옥 같은 대사들. I must go home again. 사진가인 저지만은 그 예전에 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내지는 사진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진할 때는 다큐멘터리. 그래서 어떤 못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찍어서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막 피가 들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가와 그 제임스 딘은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닮아있다는. 그러니까 사진가인 제가 볼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은 영화를 볼 때 한 사람한테 꽂혀서 계속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었다가 저 사람이었다가 그러면서 영화를 다 본 뒤에는 그 인디아나로 갈 사람을 스스로 가자고 할 사람을 생각해보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연예인이나 뭐 모델이든 누구 중에 그래서 되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되게 열심히 눈을 떼지 않고 봤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안톤 쿠르겐 감독 같은 경우는 사진작가로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이고 이후에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나 사진 앨범 자켓 작업 등등을 하다가 컨트롤이라는 영화로 감독 데뷔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후에 뭐 다들 알고 계신 모스트 원티드맨이라던가 여러 아메리칸이라던가 영화들을 차근차근 찍으면서 경력을 쌓았던 감독이라 아무래도 보면 야 앵글이 좀 다른데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때깔이라는 게 좀 다른데 라는 면이 확실히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카 카메라인데 작가님이 오늘 그 카메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영화에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게 1950년대인데 이게 그때 실제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하고요. 라이카가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저 사람은 저런 편해보이지도 않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까 물론 필름의 시대였지만요. 라이카 카메라의 매력이 뭘지도 저는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작가님이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들고 왔어요. 똑같은 카메라. 렌즈도 똑같은 걸로 제게 아니고 저 뒤에 있는데 그 우리나라 육군 그 헬기 조종사 소령님이세요. 저를 추종하는 사진 좋아하는 사람인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더 형이에요. 근데 제가 이 라이카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돌려볼까요? 라이카 카메라를 돌려보고 싶어서 나중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라이카 코리아에 전화를 했더니 옛날 카메라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요즘 카메라를 보내준다고 해서 그럼 괜찮다고 한 다음에 이제 받아왔습니다.
사진가들은 딱 두 가지 사진가들이 있어요. 두 가지 사진가가 있어요. 하나는 라이카를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라이카를 샀다가 금방 판 사람. 작가님은 저는 판 사람. 왜냐면 불편해요. 쓰는데. 지금 쓰는데 보는 대로 찍히는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으로 보는 렌즈와 찍히는 렌즈가 다르게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이제 캔디드 포토, 이제 빨리 스냅을 찍는 그 카메라는 와인딩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빨리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되게 획기적이었고 어떤 독일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취가 돼서 어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계속 어떤 자존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쉽고 싸고 잘 나오는 카메라를 많이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다면 라이카 같은 경우 필름 시대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고 좋은 기계를 팔았던 어떤 좋은 렌즈와 그런 것들을 렌즈는 아직도 깎아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손으로 일일이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 다른 렌즈 회사보다 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어서 샤프니스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렌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카메라에 가고 지금 디지털로 되게 전환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잘 하고 있고 제가 샀다가 판 이유는 제가 사가지고 뉴욕 출장을 갔다가 왜 사진가라면 왜 저런 카메라 한 번씩 저 카메라를 사가지고 굉장히 고가에 예를 들면 10,000원에 샀다고 치면은 일주일 동안 사가지고 사자마자 일주일 동안 뉴욕 출장을 갔다 와서 7,000원에 다시 되팔았습니다. 되게 불편하고 뭔가 프로들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물론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아직도 애증의 카메라예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다들 사진가라면 살까 말까 고민하는 아직도 저는 팔았다가 다시 고민 아까 저 카메라 가져온 친구한테 팔으려고 그러고 있었어요.